하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 TV 경제학사 평화로의 강남 1984년판 138페이지 제3절 제국주의를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실적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용으로 추천합니다.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핵인 자본론 후 근대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해나가는 것을 공부의 목적으로 삼아 모두 3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1867년에 발행된 자본론 제1권 서문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제2권과 3권은 마르크스 생명론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엥겔스가 유연상 초과를 정리하여 제2권은 1883년에 제3권은 1894년에 각각 간행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있긴 했지만 자본론은 전 3권은 19세기 중엽의 영국사회에서 확립된 자본주의 경제를 고찰 대상으로 하여 그 자본주의 경제가 한 사회 전체를 지배하였다고 설명하고 그 구조를 자본의 생산과정, 유통과정, 총과정 3단계로 나눠 보여주려고 역사 단면의 해명을 기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론에는 또 하나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짚고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르크스 사회의 1880년대 이후에 문제가 되었다. 제국주의론은 일반적으로 자본론 이후에 제1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 경제학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심과제는 자본론에 나타난 자본주의 사회상에 극하여 마르크스 사회의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적 전개, 역사적 배경을 어떻게 위치시키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마르크스 사회의 유럽 세계에서 가장 유력했던 사회주의 정당이었으며 마르크스 학설을 계승하는 유일의 정당이었던 독일 사회민주당의 수정주의 논쟁을 계기로 하여 위에서 서술한 과제에 부응하는 제국주의론의 형성, 확립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과정의 깊은 관련을 가진 비마르크스 경제학의 제국주의론을 홉슨의 제국주의론을 또한 취급하겠다. 139페이지 1번 수종주의 논쟁부터 제국주의론의 형성까지 1875년에 아이젠하워와 라살파의 합동으로 일치하던 독일 사회민주당에서는 카우츠키를 이론적 지도자로 하여 마르크스 엥겔스 이론을 정착시켜 나갔다. 1875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출생하시고 또 많은 일이 있었죠. 한편 실천 활동면에서는 독일 제국 의회로의 진출에 초점을 두고 그 발언권을 증대함으로써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생활 개선을 실천하는 전진주의적 활동을 벌였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태의 추이가 1890년대의 수정주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문제의 제기는 카우츠키에 필적하던 이론면의 지도자이며 실천면에 유력한 지도자였던 이 베른슈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896년의 10월부터 1898년에 걸친 기관지 신시대에서 사회주의의 재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연재하여 이 개정 논문은 1899년에 발행된 사회주의의 재전제와 사회민주당의 이론에 수록되어 있다. 이하 재전제라고 약기된다. 주로 마르크스의 역사이론, 특히 자본론에서 제1권의 자본 축적론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마르크스 이론의 체계적인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베른슈타인의 주장은 당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899년에 당대회에서 마르크스 이론의 유효성을 주장하던 당 중앙의 A. 베벨, 카우츠키 등은 베른슈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1903년에 이르기까지 이들 간에는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 사후 엥겔스와의 친분이 있었다. 1888년 망명시 스위스에서 퇴거 명령을 받고 독일로 건너와 엥겔스와 친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시 세계의 선두였던 영국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양상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했다. 그 이름을 비친 것은 마르크스의 자본 축적론에서 서술된 자본과 상호 경쟁의 치열화, 노동자 계급의 공급화,
공황에 첨예화되며 쏟아내는 자본주의 경제의 몰락성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가 중시했던 당의 노선, 실천활동과 관련하여 1894년에 전개된 농업 논쟁 가운데서 다뤄졌던 독일 자본주의 경제에 대항하면서 잔존하고 있던 농업 관계자와 도시의 중소공업 경영자 또한 존재했다. 마르크스 이론에는 자본 축적의 진전에 따라 140페이지 농업 관계자와 중소공업자가 필연적으로 몰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당 중앙은 실제 운동에서 이러한 사태의 진행을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운동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베른슈타인의 사실인식이 일관적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1890년대에 나타난 독일 제국주의로의 당의 농민 진출이 노동자 계급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에 대항하는 농업관계자, 도시의 중소공업자, 직인층의 여러가지 불만과 요구를 흡수한 실천활동에 의한 것이라면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 이론의 체계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동그라미 1번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의 정치활동과 이념, 강령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생겨 더 이상 방치해둘 수가 없게 되고 동그라미 2번 그런 차이의 원인은 당의 이념, 강령이 해겔 변증법의 근본으로 하여 유토피아적 사고를 투영한 마르크스 역사 이론, 자본 축적론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 역사 이론의 골자를 다음과 같이 정리, 비판함으로써 수정주의 논쟁에서 수정파를 대표했다. 제 전제에 의하면 마르크스 이론이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이 잉여가 짙을 근저로 한 계급투쟁론, 유물사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가 도래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자본론 1권을 총괄하는 자본주의 축적의 역사적 경향에 집약되고 있다. 즉, 자본가와 노동가의 이해가치 취득을 둘러싼 투쟁적인 계급관계를 그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자동기계 체계를 가진 공장제 공업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자본가 계급이 잉여가치를 독점하고 끊임없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면서 상호 경쟁을 전개하고 그 경쟁에서의 우승열패를 통하여 자본의 집중화, 노동자의 양적 증대와 궁핍, 억압, 예종, 타락, 착취, 도의 증대를 야기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의 결과로서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 계급이 소수의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항하게 되어 노동자로부터 잉여가치를 독점적으로 착취해온 자본가는 드디어 노동자에 의해서 수탈당해 노동자 계급의 주인공인 사회주의 사회가 등장한다. 이상이 마르크스 역사이론의 골자이다. 그것은 자본 축적 과정의 진행과 그 파급의 필연성을 매개로 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도래를 알리는 역사이론이었다. 그러면 베른슈타인이 1880년 말 이후에 보았던 제 현상 141페이지 동그라미 2번 거대한 주식회사의 등장에 의한 유산자 계급, 유산자 비율의 증대 동그라미 2번 중간층의 잔존 동그라미 3번 공업 부분에 있어서 자본 집적의 불균등 동그라미 4번 농업 부분에 있어서 직접 과정의 원만화와 대소경의 공존 동그라미 5번 노동자 계급을 주체로 하는 자본가에 대한 대항 세력의 조직화의 진전과 교섭력, 발언권의 정착 동그라미 6번 시장의 외연적 내포적 확대의 지속 동그라미 7번 자본과 상호 간의 제휴 조직 정리와 그에 수반하여 공황, 경제적 파급에 대한 대응책의 진척은 모두가 마르크스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베른슈타인에 의하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그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과 그에 기초한 당의 이론의 강론이었다. 생각건대 베른슈타인의 문제제기는 자본론의 예측과는 다르던 188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 병행을 나타내는데 주는 제4상을 마르크스 경제학이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1899년 더 1903년에 걸친 열린 당대회를 무대로 벌였던 수정주의 논쟁에서 카우츠키, 베벨 등의 당 중앙은 베른슈타인의 문제제기에 전면으로 대적하기보다는 마르크스의 역사이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베른슈타인의 수정 제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또한 문제제기가 베른슈타인도 당에 대해서는 자신이 확인한 제4당을 근거로 하여 개량주의적 점진적인 실천활동에 몰두함과 동시에 그러한 실천활동의 축적에 의해서 협동조합적 사회실상은 사회주의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자신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론적 해답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래하여 수정주의 논쟁은 1880년대 이후의 제국주의 단계에서 마르크스 이론에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의 변형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거의 미해결인 상태인 채로 유보하였다. 그러나 1880년대 이후 유럽 열강이 중상주의 시대에 다시 도래한 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배타적인 경제적 이익 확보를 우선적으로 지향하면서 상호 대립하는 국면을 맞게 된 역사적 의미에 관해서는 수정주의 논쟁에 앞서 카우츠키가 문제 삼은 바 있었다. 그는 1867년부터 1898년까지 신시대에 연재했던 신구 식민지 정책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1880년대 이후에 유럽 대륙 열강, 독일, 러시아, 프랑스의 중상주의적 식민지 정책을 추락하게 됨으로써 19세기 중엽 이후에 영국을 중심공업국, 유럽 대륙, 여러 나라와 미국을 농업국, 원료 공급국 외에 우회적이고 평화로운 자유무역 정책 하에서 발전해온 국가체계가 크게 변형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42페이지 카우츠키에 의하면 공업자본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19세기 중엽의 영국으로 대표되는데 그것은 식민지 시장보다 독립국의 시장을 더욱 중시하여 시장 개발은 배타적 독점과는 양립할 수 없는 자유무역에 의지한다. 특히 수출에 관계하고 있는 공업자본가는 후회적인 통상정책과 평화유지 정책을 외교에 반영시킨다. 또한 공업자본가는 임금노동자의 이윤운동을 착취하는데 이윤을 완전히 쓴 후 자본대 노동이라는 경제적 계급 주장을 지향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업의 번영에는 질서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봐 본능적으로 폭동과 전투를 꺼려했다. 19세기 중엽 이후의 국제평화는 이러한 공업자본가를 리더로 하는 영국의 이니셔티브가 가능함으로써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 뒤처져서 공업화를 수행하고 있는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의 유럽 대륙 열강이 영국에 도전하게 되면서부터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 이들 유럽 대륙 열강의 경우 영국과 달리 근대 농업에 적대하는 고소심층과 농업 관계자의 사회적 비중이 높아 보수체계가 그간 유지되고 있었다. 보수체계와 당연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던 공업자본가층도 1848년 혁명으로 노동자 교육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되어 보수체계와 동맹을 맺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체제를 배경으로 우세한 공업력을 지닌 영국의 주도하에 있는 국제체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세, 수출장려금, 보조금으로 준비를 튼튼히 갖추고 남은 비유럽 관세를 식민지화하여 배타적인 자기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래하여 유럽 대륙 열강은 자유무역주의를 폐기해버리고 보호주의와 강압적 식민지주의로 기울어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유럽 열강이 대외평창을 지지했던 것은 군인, 관료, 대토지 소유자, 교회 관계자, 사회적 탈락자라는 경제의 발전을 그다지 필요로 하고 있지 않던 계급이며 대외평창의 동기를 부여받은 것은 대국민업자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과잉 축적의 투자선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그곳에서 투기활동을 보조받기 위하여 국가관력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반면에 정치가 역시 국내 문제의 타겟책으로 대외 진출을 이용하기 위한 대금융업자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에 비해 경제적 이익의 뒷받침이 현저하게 길어져 있는 유럽 대륙 열강의 식민지 영향은 점차 적어지고 이상이 커진다. 그것은 결국 유럽 대륙 열강을 약체화시킨다. 이렇게 본다면 식민지에 대해서도 143페이지 자유무역 정책을 적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상이 신구 식민지 정책에서 카우츠키가 주장하는 바이다. 여기서 제국주의론의 형성이라는 각도에서 그의 주장에 평가를 가해본다.
1880년대 이후에 있어서는 유럽 대륙 열강의 대금융업자에 의한 해외 투자를 동인으로 하고 보수체제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는 중상유적 식민지정책을 채운 그에 의한 국가 간 대립의 전개라는 사상을 파악하고 19세기 중엽에 확립되어 영국 공업 자본가층을 주요 세력으로 하던 자유무역 정책이 지지하던 후회적 평화적인 국제체계가 현저하게 변형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그가 주장한 바에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베른슈타인의 제-전지의 지적, 즉 마르크스의 역사이론 자본 축적론의 타당성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는 1880년대 이후에 선진공업국 영국, 독일의 국내에서 발생한 새로운 제3항에 대한 지적을 아울러 생각해본다면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의 영역을 달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기 19세기 중엽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변형 공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는 제국주의론의 형성에 있어 다대한 공헌을 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제국주의론에서 수정주의 논쟁에서 제국주의론의 형성까지 보았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